여야의 정치 고수들과 함께 뉴스의 미래를 예측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게임 예측의 달인 두 분 함께합니다. 최재성 전 수석, 국민의힘 김성태 전 의원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오늘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한 지 딱 2년 되는 날이에요. 맞습니다. 예, 5월 10일 딱 2년 되는 날. 하실 말씀 되게 많으시죠? 뭐 총선 때 예. 3년은 너무 길다 그랬는데 예. 2년은 너무 길었다. 그럼 그 말씀으로 2년 전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국회에 이제 네. 그 계단 거기에 무대를 설치하고 이제 네. 국회 광장에서 했는데 네. 그때 날씨가 너무 화사했었어요. 그때 가셨어요? 그래. 취임식 가셨어요? 네, 취임식 참석하고 있었는데 그때 참 정말 윤석열 대통령 잘할 수 있을 것이다. 뭐 그런 큰 기대로 당시 뭐 취임식 날 또 잠깐 무지개도 뜨고 맞아, 그랬거든요. 무지개 떴어요. 네. 그래서 그런 희망 음. 그런 부분이 앞으로 3년 남았으니까 예. 분발을 하시고 좋은 국정 운영이 되는 그런 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부디 3년 안에 무지개 떴으면 좋겠다. 다시.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이 하실 말씀 되게 많을 거예요. 오늘 퀴즈를 풀어가면서 어제 기자회견 얘기, 남은 3년 얘기 해보겠습니다. 청취자들을 위해서 OX는 음성으로도 좀 말씀해 주세요. 뉴스게임 출발하죠. 1번. 취임 2주년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 어제 22개월 만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질의응답 70분, 총 100분간 열린 기자회견. 국민들은 어떻게 보셨을지 궁금한데요. 과연 다음 주 나올 대통령 지지율 반등할까요? 변화가 없을까요? 들어주십시오. X. 김성태 의원님. 예, 동그라미. 동그라미. 예, 좋습니다. 2. 최근 영수회담 추진 과정에서 비선 논란이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과 이웃사촌이었던 함성득 교수 그리고 민주당 공관위원장 지낸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가 회담 추진 과정에서 물밑 조율을 했다며 신문 인터뷰를 한 건데요. 영수회담 비선 논란 과연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들어주십시오. 예, 세모표입니다. O. 최재성 O, 김성태 세모. 3번 문제. 국민의힘 전당대회 시기가 7말 8초로 미뤄지면서 한동훈 전 위원장의 출마가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총선 패배 책임을 진다는 의미에서 정치 복귀는 이르다는 의견도 있지만 한편에선 어차피 당대표는 한동훈, 어대한이란 말도 나오죠. 여기서 질문. 출마를 할지 안 할지 아직 모르겠지만 만약 한다면 정말 어대한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세모. 세모. 세모 없다 그랬는데. 세모. 아직 자, 유지되는 건가요? 다시 정리하세요. 저 세모 없어요. 저 OX 고르세요. 조금 1%라도 더 있는 쪽으로 고르세요. 최수성님. X. X. 김성태 의원님. 이거는 진짜. 파킨슨 증세. 하나, 둘, 셋. X. X. 두 분 다 X. 어대한은 아닐 거다. 오케이. 자. 몇 번이죠? 4번. 22대 전반기 국회를 이끌어갈 국회의장 후보들이 정해졌습니다. 6선의 조정식 추미애, 5선의 우원식 정성호. 최종 후보 등록을 마친 4명 중에 현재 기준으로, 그러니까 몇 주 전 기준 말고요. 현재 기준으로 누구의 가능성 지수가 가장 높다고 보십니까? 김성태 의원님. 예, 저는 바람이 아니라 이건 누가 될 거가 아니라 전망입니다. 전망은 뭐 저 개인적 정치적 소신과 또 뭐 지금 국회 상을 고려하고 예약한 보면은 저는 정성호 의원을 지금 꼽고 싶습니다. 정성호 의원. 자, 최수성님. 오리무중. 세모 없다니까요. 자꾸 쌤 주관식이라고. 오리무중도 세모예요. 이게 지난번 세모. 방송 출연 같이 했을 때 요 같이 합의점이 만들어진 게 정성호 의원이었어요. 정성호 의원이었죠. 그때. 자, 제가 지금 드리는 질문은 몇 주 전이 아니라 지금 현 시점에서 가능성 지수가 가장 높은, 그러니까 소신, 바람 이런 걸 상관없어요. 가능성 지수가 가장 높은 사람 누구? 정성호. 오케이. 자, 여기까지. 이건 거의 김성태 의원님의 강요에 의한 대답. 그런데 이 문제는요. 네. 사실 뭐 저도 어젯밤 이 여의도 좀 정가의 좀 소식통 중에서 민주당 내 기류가 좀 상당히 심상치 않은 기류가 있다는 걸 제가 좀
소스를 받았는데 무슨 말씀이실까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지금 현재 171석의 거대 입법 제1야당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제1당에서 배출되는 국회의장은 이 정치적 중립이 말로만 중립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물론 민주당 의총에서 당선되기 위해서 민주당 색채를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좋아할 수 있는 언어 구사를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은 당선되고 나면 달라져야 되는 게 국회의장이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근데 명심이 절대적으로 엄정 중립을 유지할 것이다라는 그런 대체적인 관측 속에 갑자기 그렇지 않은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맹심이라는 게 상당히 많은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국민들이나 특히 이 보수 지정에서 볼 때는 너무나 우려스러운 그런 후보로 만일 맹심이 정해진다면 이건 큰일이죠. 어제 여의도 정치판에 네. 누군가의 이름이 유력하게 떠돌았다. 명심이 정해졌다라는 소문이 떠돌았다는 얘기인데 누구예요, 그게? 그런 이야기 들었죠. 그 소문이 돈다는 얘기는 저도 듣긴 했어요. 물론 소문입니다. 그 소문이 저는 뭐 진상이 뭐 맞지를 않기를 바라고 있지만은 추미애 씨라는 것 같아요. 추미애 의원으로 뭐 지금 명심 혹은 이제 의원들 당선자들의 의견이 정해지고 있다라는 소문이 돌았다. 그렇죠. 근데 그런 내용이 뭐 실질적으로 과연 민주당 의총에서 그대로 국회의장 선출에 그대로 영향이 끼쳐질지 이게 만일 맹심이라면은 이거는 뭐 기정사실화 되겠죠. 근데 어제 그런 뭐 출처는 맹심이 이제 누구에게로 네. 갔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 출처가 그 소스가 어디예요, 근데? 아무래도 여의도죠. 여의도 누구요? 여의도 정가죠. 그 좀 확실한 소스입니까, 좀? 제가 좀 압력을 넣겠습니다. 네. 바로 얘기해 주세요. 압력 받는다고 제가 저도 그게 굴복할 사람 정성호 의원으로 아니에요. 압력 받아서 저는 가능성을 개인적으로 정성호라고 얘기했잖아요. 대한민국의 지금 향후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 3년은 정말 중요한데 제1 입법 권력 민주당의 출신의 국회의장이 어떤 뜻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 개인적으로는 요 근래 정치 현안 중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봐요. 국회의장이 누가 되느냐가. 예, 민주당 의총에서. 그런데 특정인에 대한 뭐 맹심 운운하는 그런 여론이 벌써 잡혀버린다면은 그거는 국민들이나 또 협치를 바라는 그런 많은 정치인들이나 언론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뭐 이런 관점에서 제가 조심스럽게 한 말씀 드렸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 누가 되든지 이제 지켜보기로 하고요. 기자회견 얘기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뭐 그 얘기가 중요하니까요. 두 분은 지지율 반등에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김성태 O, 최재성 X 하셨어요. 최수성님. 아까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굉장히 호평하셨고 이준석 대표도 7, 80점 정도는 줄 수 있다 하셨는데 최수성님 그렇게 안 보세요? 우선은 이번 기자회견에 뭐 민생 경제 뭐 다른 정책 그다음에 뭐 인구 정책 뭐 등등등이 쏟아져 나왔지만 핵심은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의 소위 말해서 이제 특검 등의 문제거든요. 근데 이거는 대통령이 이제 본질을 다 피해가고 방어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총선 참패 후에 국무회의 첫 메시지에서 네. 국정기조 옳았고 수많은 정책 추진을 해도 국민이 변화 체감하지 못하면 정부가 부족한 거다. 그 기조에서 하나도 이동이 안 됐어요. 하나도 안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은 그야말로 그 문제에 관한 한 총선 참패가 아니라 뭐 참패라 하더라도 끄떡도 안 하는 1mm도 이동 안 하는 그리고 그렇게 나가는 것이 한편으로는 이 무너지면 안 된다. 이게 하나 있고 하나는 일종의 이제 정신승리 단계까지 간 거다. 그래서 정신승리를 어제 느끼셨어요?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뭐 기자회견 전에도 본질적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 거다. 그리고 그게 일종의 그냥 뚜벅뚜벅하고 변화 없이 가겠다는 게 내적 자긍심 정도의 단계까지 지금 대통령이 갔다. 허허.
그런데 어제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또 어제 보면서 정말 좀 뭐라 그럴까, 대통령이 좀 이번에는 좀 이 고민을 많이 해서 업어치기 기술을 습득하고 나왔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선 뭐 의대 증원 문제, 예. 30년 동안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으면 30년 동안 그동안 왜 해결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한 방이 없는데 그냥 막 질른 거예요. 정원도 배정하고 막. 그래서 이런 거고, 최혜병 문제도 대통령의 사단장을 보호하기 위한 이 경로설이 최혜병을 보호하지 못한 경로설로 둔갑을 했어요. 국방부 장관 질책했는데 야, 왜 무리하게 해가지고 인명사고를 냈느냐. 이렇게 질책을 했다라고 사단장으로 비롯된 경로설을 최혜병 때문에 경로한 걸로 둔갑을 시키는 이제 엄청난 기술을 발휘했고요. 질문의 의도와 답변이 핀트가 완전히 어긋났다. 다르게 갔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만날 거냐. 네. 이 문제도 총선 후에 지치고 재충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기다리겠다가 아니고 기다려주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정치 얘기를 잘 갈 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도 화났는데 안 만날 건데 이 얘기를 이렇게 이제 엎어쳐가지고. 그렇게 들으셨어요? 예. 나도 화났다? 아니, 재충전의 시간을 줘야 된다라고 생각한다. 예. 그리고 정치 얘기를 잘 갈 것이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또 만나자고 전화할 일 없다는 얘기죠. 그렇게 들으셨구나. 그래서 이런 기교가 돋보였고요. 엎어치기. 그 다음에 이제 그 형식도 제가 보기엔 언론인들이 좀 충분히 기자회견에 질의를 하고 이런 환경들이 애당초 상당히 봉쇄된 이런 겁니다. 2시간 전에 분야별 질문 받겠다. 뭐 이런 거면 그다음에 꼬리 질문 못 했잖아요. 그다음에 외신 또 질문이 또 껴들어가지고 이거는 무제한으로 질문 받고 충분히 하겠다는 게 무색할 정도로 사전에 이 진행 형식이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몇 점? 저는 오히려 지지율이 요 기자회견 때문에 지지율이 하락하지는 않겠지만 여기서 핵심적인 사안들에 대한 대통령의 태도와 자세를 확인했기 때문에 그 사안들이 해결이 안 되면서 저는 오히려 대통령 지지율 추가 하락 요소들이 저는 발생했더라고요. 굉장히 점수를 낮게 보시는 건데 김성태 전 의원께서는요? 최재성 우리 수석께서 예측하는 것은 대체로 잘 맞지가 않잖아요. 지지율은 정확합니다. 제가 총선 전후에서 2말 3초로 시작할 것이다 했는데 지금 딱 그렇게 됐어요. 작년 연말에 모 방송에서 저하고 저는 이제 다들 그때 민주당 패널들이 조국 정당 만들고 정치할 것이라는 그걸 다 부정했거든요. 나는 이 사람 틀림없이 내년 4월 총선에 나왔습니다. 맞추셨어요. 그런데 나는 맞췄죠. 저 틀렸잖아요. 그거 말고 또 하나 얘기해요. 또 다른 이야기도 있는데 유일적중 조국. 그런데 저는 이번에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사실상 정책이 정치를 이기지 못하는 그런 현실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솔직하고 진솔한 그런 기자들의 질의응답을 통해서 답변이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인은 이 정책을 잘 가져가고 국정 운영을 이렇게 반듯하게 원칙적인 기조를 잘 유지하면은 이게 정치도 잘 따라올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하셨는데 사실상 지난 4월 총선에서 국민의힘 이 참패는 우리가 이 정책을 뒤덮어버린 그 상황, 그 공세를 우리가 국면 전환을 시키지 못한 그 패착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3년 이 정책을 앞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야 간의 협치의 중요성도 본인이 상당한 부분 이제 인식했고 또 이런 정책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치에 대해서 존중감 그러니까 여의도 정치에 대해서 좀 일정 부분 거리를 두고 지난 2년은 국정 운영을 해왔다면은 앞으로는 이제 여의도 정치를 상당히 중요시하면서 국정 운영을 가져가겠다는 그런 대체적인 입장이
좀 잘 정리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점 정도 주시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85점. 85점 정도. 네. 아, 많이 주셨네요. 알겠습니다.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셨고, 그 아까 두 분이 가장 많이 고민한 거는 어대한이었거든요. 어대한 두 분이 세모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계속 고민하다 결국은 두 분 다 X. 어차피 당 대표는 한동훈이라는 이 뭐 세간에 떠도는 그 말 동의할 수 없다. X 쪽으로 드셨어요. 고민 많이 하다가. 네. 자, 최수성님, 어대한이란 말은 맞지 않습니까? 우선은요. 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 출마를 한다. 예. 그러면은 이제 몇 가지 변수가 있거든요. 하나는 선출하는 방식을 어차피 바꿀 것 같은데 어떻게 바꿀 것이냐에 따라서 현재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조사상에 음흠. 당대표로 가장 유력한 조사들이 나오잖아요. 예, 예. 이것이 바뀔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권리당 그러니까 책임당원이라 그러죠. 네. 당원 투표로 하게 되면은 그건 훨씬 더 유리하고 음. 여론조사도 국민의힘 지지자들이나 무당층만 상대로 하면 유리하고. 네. 근데 일반 여론조사하니까 안철수 후보하고 얼마 차이가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역선택을 푸느냐 안 푸느냐 그 문제군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여론조사하고 권리당원하고 책임당원하고 5대5로 하게 되면 이게 또 상황이 달라지고요. 또 예를 들어서 권리당원 일부, 대의원 일부, 여론조사 이렇게 가면은 또 달라져요. 근데 그 당 룰을 건드릴 거라고 보세요. 저는 뭐 건드릴 거라고 한동훈한테 불리하게 갈 것이다. 이제 추세가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100% 주류에. 당원 투표라는 게 아하. 조금 인위적으로 강압적으로 만들어진 이 과정들이 있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변화가 저는 룰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그러니까 그 불가피에 그러니까 주류가 한동훈 위원장의 당대표가 되는 걸 좀 껄끄러워하는 주류가 결국 불리한 쪽으로 바꿀 거라고 이렇게 보신단 말씀이에요. 아니 이제 그게 이제 두 번째인데 룰은 어차피 바뀌는 게 정상적인 거죠. 왜냐하면 100%로 당원 100%로 바뀌게 된 과정이 굉장히 비정상적이었으니까요. 거기에다가 두 번째 역학관계가 바뀌거든요. 우선 이제 윤한 갈등. 뭐 이번에 대통령 기자회견에서도 네. 봤지만 이거는 넘을 수 없는 단계로까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관계가 그렇게 돌이킬 수 없을 정도까지 갔는데. 자, 여기까지 갔는 데까지 하고 댓글쇼로 좀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10분 정도만 유튜브로 더 가기로 하죠. 일단 라디오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예, 라디오 청취자들과 인사 나누고 유튜브로 조금만 더, 5분만 좀, 죄송해요, 두 분. 그리고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아니, 계속 하시죠. 오늘 시간이 왜 이렇게 또 맨날 부족한지 모르겠네. 갔는 데까지 하셨어요. 그게 이제 갔는데. 두 번째인데 예. 역학관계가 변한 거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출마하게 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국힘 세력의 나머지 이렇게 대결 구도가 되는 거죠. 한동훈 대 나머지 후보 전체 그룹? 나머지 후보 플러스 대통령. 나머지 플러스 대통령까지 윤한 한 팀. 갈등이라는 거는 이제 그 돌아올 수 없는 예. 그런 지경까지 갔다. 예. 요게 전제가 돼 있고 그게 제일 크죠. 예. 그런데 지난번 김기현 대표 선출될 때는 나경원 제압당하고 뭐 막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해관계가 같아버려. 한동훈 대표 되면 안 된다. 그래서 대통령과 전당대회 출마자 나경원 등등이 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 역학관계의 변화가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완전 지형이 변해버리는 거군요. 변해버리는 거죠. 국민의힘의 예. 여권의 지형이 변한다. 우리 최재성 수석께서는 이제 뭐 상당히 심도 깊은 예측을 하고 계시지만은 네네. 대체로 뭐 잘 맞지는 않지만 근데 뭐 제가 일정 부분은 이제 이런 같은 X 거거든요. 아니에요? 한동훈 대 이제 연합군의 이런 뭐 구도가 만들어질 것이다. 네. 근데 연합군에서도 이제 뭐 안철수, 나경원 뭐 여러 이제 선수들 윤상현 뭐 쭉 들어오는데 그 중에 대표 선수가 이제 한동훈하고 붙는 방향으로 네. 이걸 누가 교통 정리를 합니까? 절대 그거는 쉽지 않아요. 대통령이 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이번 4월 총선으로서 이제 사실상 용산 대통령실에서 네. 아무리 뭐 정진석 뭐 이런 오선 예. 출신의 그런 뭐 비서실장 홍철호 또 예. 정무수석이 있는 사람들이 정치력이 괜찮은 친구들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4월 총선이 이루어진 이후의 상황에서는 절대 그런 당정 관계가 뭐 직할 지난번 2년 동안의 그런 체제처럼 수직적인 관계가 잘 안 됩니다. 흔히들 그립감이라고 하는 예, 그 그립감은 선거 그립감이죠. 후에 확 줄어들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결론은 이제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현재 뭐 어대한 이야기는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출마가 기정사실화되면은 뭐 룰 세팅이 뭐 전당대 룰 세팅이 어떻게 되더라도 X예요. 지금 X 아니, 들어놓고 지금 출마를 할지 스스로는 안 지금 할지 부정하고 문제, 있어요. 출마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 아니 문제를 어대안이라니까. 이거 그러니까 출마를 한다면은 어대안의 이 분위기가 네. 기정사실화될 그거 것이라는 오잖아요. 그 예측은 네. 상당히 높아져요. 그렇지만은 이게 출마 자체가 그렇게 용이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X 드신 네, 거예요? 저는 그러면 출마하면 오네요? 저 출마를 하게 되면은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럼 아까 오드셨었어야 되는데 사실은 질문이 출마한다면이었는데. 수험생의 상태를 지금 교정하거나 점검할 시간은 없고요. 그러니까 출마 안 한 우리 김 의원님께서는 출마를 안 한다 쪽이시구나. 저는 지금 출마를 하는 문제에 본인의 판단은 차선의 문제고 네. 출마하고 난 이후에 성적표 걱정하고 뭐 그런 판단보다는 네. 자신이 이제 4월 총선을 총지휘하고 또 그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겠다고 한 입장에서 지금 3개월 만에 뭐 7월 초면은 3개월 만에 이렇게 당의 중심에 서서 집권당의 당정관계, 집권당의 면모 그리고 또 거대 야당하고의 이런 관계 설정 이런 걸 본인이 해나갈 수 있겠느냐. 저는 그런 관점에서 그게 이제 참 만만치가 않아요. 조금 말리고 싶은 생각이 드시는 거군요. 정치 선배로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자신감을 가지고 네. 이게 정치는 정말 배나무상하고 생물이거든요. 그럼요. 수많은 수십 년의 경험과 연륜 경륜을 가지고도 이게 안 되는 그런 문제인데 그런 측면에서 본인이 확고한 자신감을 가지고 뭐 그런 배나무상한 상황에서도 본인이 잘 대처하고 또 집권당을 잘 지켜나갈 수 있다고 판단하면은 나올 거예요. 말 그렇지 않으면은 본인은 이번 출마 자체를 좀 유보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단치 않은데요. 출마 자체가 저는 이제 1차 대전이라고 했거든요. 대통령과의 1차 대전. 나온다. 출마해서 만약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선이 되면 2차 대전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체로 여권이 위기감을 넘어서서 정말 엉망진창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1차 대전, 2차 대전 치르면서. 그래서 세 번째 이유가 어대안이 아니라는 세 번째 이유가 지금 한동훈 위원장의 지지율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자들도 상당 정도 먹고 있는 거예요. 물론이죠. 그런데 이 갈등이 부각되고 야 이거 1차 대전이다. 국민의힘 이제 어떡하지? 앞으로 당 어떡하지? 우리 무너지는 거 아니야? 이러면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이탈할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지지율에서 상당 부분 빠질 수 있 1차 빠질 대전, 2차 대전이 염려가 되면 그러면 1차 대전, 2차 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을 거라는 시그널을 대통령실로 줄 수 있다는 얘기군요. 저는 적극적으로. 이미 줬거든요. 유난 갈등 총선 과정에서 1, 2, 3가 있었고 뭐 어제 기자회견이 있었고 또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거든요. 그러나 돌아올 수 있는 다리 자체를 지금 불살라버린 두 분의 관계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이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것은 노정되게 돼 있죠.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해관계가 대통령하고 과거에는 반대편이었는데 같아져 버린 후보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지지자들이 이제 핵심 지지자일수록 이런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이탈할 가능성들이 있다. 알겠습니다. 물론 뭔지 야당의 인사의 전망이긴 하지만 또 멀리서 볼 때 또 객관적일 수도 있는 거니까요. 뭐 하여튼 객관적입니다. 객관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갑자기 이 얘기하다 보니까 떠오르는 인물이 이철규 의원하고 배현진 의원하고는 통화 녹취를 막 공개하면서 싸웠잖아요. 김성태 의원님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이제 배현진 의원께서 지금 이제 김진표 국회의장과 메타 회의 지금 참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멕시코 시티에서. 네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도 이철규 외국에서. 의원 발언에 대해서 대응을 했다는 것은 뭐 그 관계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건지 그렇죠. 뭐 잘 판단이 되는 거죠. 그렇죠. 막 그런 측면에서 아무래도 뭐 지금 현재 이철규 지금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총선을 준비하는 그런 집권당의 사무총장 또 이어서 뭐 강서구청장 선거에 또 실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어서 인재 영입위원장으로 실질적인 한동훈 뭐 비대위 체제라고 했지만 그래도 공천관리에 실질적인 핵심 역할을 한 실세 사람 중에 실세.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조금 일정 부분 현실 정치 지금은 우리가 뭐 엄청난 국민적 4월 총선에 대한 심판 또 그 이후의 평가 그리고 백서를 쓰면서까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고 살아남아야 될 건지 그런 다 처절한 몸부림을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이철규 의원은 될 수 있으면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이제 언더라고 뭐 부딪히면서까지 뭐 본인의 입장을 강변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또 뭐 배현진 의원도 뭐 오직하면은 녹취를 깎겠냐 하는 뭐 그런 여러 가지 또 판단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지만은 뭐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누가 뭐라 그래도 이철규 의원은 그래도 윤심의 가장 중심 인물로 지난 총선에 그 핵심적인 위치에 있었던 사람인 것만처럼 본인이 원내대표 그래서 출마를 접은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만큼 일정 부분 좀 언더라고 부딪히지 말고 더 참으셔라. 지금은 우리가 자성하고 오케이. 성찰하는 시간이지. 예, 김성태 의원님 이 정도 보시는데 아마 최수성님은 또 밖에서 다른 시각을 보실 것 같아요. 친윤의 핵심이라고 불렸던 두 의원의 이 정말 민낯을 드러내는 정도의 싸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친윤이든 찐윤이든 과거에 네. 옛날에 뭐 동교동 상도동계 네. YSDJ 뭐 그다음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친노, 친문 등등등 있잖아요. 그다음에 뭐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까지 요 전직 대통령의 소위 말해서 대통령과 가까운 그룹 이거하고는 완전히 개념이 다르다. 친윤, 찐윤은. 대통령하고 동업한 적이 없거든요. 갑자기 대통령 됐거든요. 갑자기 만난 사이. 예. 그래서 대통령이 됐으니까 뭐 친윤, 찐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 이력이 너무 짧고 아니면은 대통령을 존경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충성도 하고 몸도 던지고 하는 건데 친윤, 찐윤이 과거 대통령의 그것하고는 완전히 이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친윤의 실체들 이런 것들 내용들 그다음에 역사 족보 이런 것들이 너무 허술하다고 보기 때문에 제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통화 녹음을 까고 이런 거면 거의 막장 아니에요? 그쵸. 다른 당 의원끼리도 안 하는 거거든요. 그쵸. 근데 같은 당에서 했어요. 근데 이게 친윤이래요. 그거는 친윤의 개념이나 족보가 형편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이제 막장이 지금 연출되고 있는 것을 같은 친윤으로 그렇게 규정하는 것 자체가 친윤 규정 자체가 사실은 흔들려 버린다 이제. 과거하고는 다르다. 매우 허술한 것이었다. 말하자면 이것도 일종의 레임덕의 한 신호라고 봐야 돼요? 저는 뭐 곳곳에서 있다고 보는데요. 우선 집권 여당 내에서 또 친윤이라고 간주되어 온 분들 내에서 저런 막장과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 자체도 그것도 이제 징후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이제 어떤 의원에 대해서 뭐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고 이런 것도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이제 통화를 까고 뭐 이런 설전이 벌어지는 것은 좀 다른 차원으로 봐야 된다. 통화 내역을 애둘러서 얘기를 할 수는 뭐 있을지 몰라도 그거를 그 자체를 한다는 게 무슨 그 유튜버로 데뷔한 것도 아니고 탐사 전문 프로그램 뭐 이런 데 데뷔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해가 안 가는 행태들이 지금 벌어지는 것 자체가 위험한 신호들이죠. 한 가지만 확인하고 끝낼게요. 김성태 의원님. 아까 추미애 의원, 그러니까 추미애 당선자 쪽으로 명심이 뭐 이렇게 갔다더라라는 여의도판 소문, 여의도 소스 소문을 어제 파다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누군지는 밝혀주실 수 없겠지만 그 이유는 뭐라고 그분이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정성호 의원이 친명계 좌장이고
그 후보들 중에 가장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누가 뭐래도 가장 가까우고 가장 오래된 인물인데 그렇습니다. 왜 정성호 의원이 아닌 추미애 의원이라더라라고 소문이 나 이유는 뭐예요? 정성훈 의원은 저도 뭐 많이 경험을 했어요. 제가 특히 원내대표 시절에 예. 우원식, 홍영표 그때 당시 원내대표들하고 많이 총들도 예. 하고 부딪히면서도 가끔 목욕탕에서 만나고 또 뭐 목욕탕. 로비에서도 뭐 만나고 이러면은 예, 항상 그래도 중재 조정하는 아. 그런 역할로서 뭐 서로 간극을 좀 좁혀야 된다는 네. 그럴 정도로 상당히 합리적이면서도 객관적이고 균형적인 어떤 맞아요. 그런 상당히 좋은 그 인품을 가지고 예, 있어요. 예. 성품을. 예.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도 정성호 같은 의원이 처음부터 경기도지사 났을 때부터 뭐 그 이전 단계부터 그 상당히 이분이 조력자 역할을 많이 해줬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민주당 대통령 대선 후보까지 되면서 네. 지금 절대 의석의 그런 음. 제1야당의 당 대표까지 된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런 정도로 이분이 이재명 대표에게도 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네, 네. 이재명 대표를 설득시킬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민주당의 좀 강성 지층 그리고 또 뭐 민주당 이번에 초선 의원들의 상당히 심상치 않은 그런 그룹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뭐 앞으로 민주당이 제1 입법 권력 가지고 좀 너무 국정 운영이 안 될 정도로 지금 국회에서 충돌할 공산이 커지는데 그래도 정성호 의원 같은 사람이 의장이 되면은 한쪽으로는 이재명 당대표를 설득하고 또 한쪽으로는 또 윤석열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는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정치적 소신으로 민주당 내 국회의장 후보는 정성호 의원 같은 분이 이렇게 선출되면 참 국민적 공감도 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그 강성 선명성 그 위주의 그런 측근들 그룹에서 저런 판단도 이루어지네. 그랬는데 이렇게 그랬는데 갑자기 어제 뭐 분위기가 저는 그 분위기라는 게 예. 있다면은 아마 이재명 대표의 분위기가 있다면은 그거는 개딸들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강성 지지층이 워낙 강하게 추미애 당선자를 밀고 있으니까 예. 그쪽으로 당대표의 마음도 간 게 아니냐라는 이런 분석인 건가요? 그렇죠. 초선 그 그룹들 모임도 있잖아요. 뭐. 예, 초선. 예. 예, 그런 분위기 뭐 이리저리 좀 해가지고 나는 이재명 대표께서 엄청 중립을 유지할 거라고 봤는데 그 뭐 원내 대표까지는 뭐 그렇게 교통정리를 해서 일사불란한 체제를 갖췄다는 건 뭐 나름 이해를 했어요. 그렇지만은 이 국회의장 후보 선출까지 맹심이 들어가가지고 그러면 아직은 모르는 거긴 하죠. 소문이니까. 모르죠. 그런데 대신 말 그렇게 되면 안 왔으면 좋겠다. 민주당 내에 분란이 좀 생길 거예요. 이 문제는 저는 한 번도 오늘 얘기를 안 해서 네. 하시겠어요? 저는 좀 난감하실까 봐 사실은 마이크를 안 드렸는데 하실 말씀이 아니 저는 정성호 의원이 나온다면 정성호 의원이 될 거다. 이래서 이제 정성호 의원이라고 얘기를 한 거고. 유력했었다고 하셨는데. 안 나온다면 예. 국회의장으로 나오겠다고 했다가 소위 말해서 접으면 그건 딴 사람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오는 걸 전제로 네. 정성호다. 왜냐하면 표가 있어요. 민주당 의원들이 뽑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민주당 지지자나 뭐 여기하고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정성호가 될 것이다 했는데 안 나오게 되면 딴 사람이 되는 거죠. 아니 후보 등록했어요. 다. 네 사람 아니 그러니까 그 안 나온다는 얘기는 네. 드롭한다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후보 등록은 했는데 드랍할 수 뭐 할 수 있죠. 드랍으로 지금 교통정리 될 수 있다? 아니 원내 대표 때도 만약에 그렇다면 그렇겠죠. 예. 그래서 이거는 뭐 선출직도 일정 기간 이전에 하면은 사퇴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등록하고도. 그리고 그건 이제 뭐 표기가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교통정리 지금 드랍 가능성이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다른 사람이 되는데 그러면 왜 일종의 이제 정치적인 작용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네네. 등록하고 드랍이 안 되더라도 맹심이 들어가면은 이게 또 뭐 100만, 아니 그게 이제 200만에 뭐 그런 뭐 권리당원이 하는 선거가 아니잖아요. 네. 171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당선자들이 그러니까, 결정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니, 절대적일 수가 있는 거죠. 정성호가 됐으면 좋겠다는 본인의 희망사항을 얘기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누가 아니, 될 것이냐의 문제인데. 최재성 수석도 동업자였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이제 정치적으로 좀 작동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판단되는 거죠. 정성호 의원이 어떤 이제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알겠습니다. 예, 아이씨 소문이 파다하다고 하셔서 이제 소스가 제가 궁금해서 자꾸만 질문 드렸던 건데 보죠. 이제 다음 주면은 결론이 나니까 좀 보기로 하고 우리 다음 순서가 또 기다리고 있어서 여기까지 하고 저희 세 사람은 물러가겠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